안녕하십니까. 설날 저녁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설 명절도 지역은 비교적 차분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성묘객들도 정부의 방역 권고에 따라 크게 감소했지만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소라면 영락공원입니다. 설 명절인 오늘 예년 같으면 성묘객들의 발길로 크게 북적일 시간이지만 비교적 한산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성묘객들도 5인 미만의 가족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영락공원 추모의 집 추모객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배해야 했습니다. 성묘객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이번 명절이 못내 아쉽습니다. 자녀들도 멀리 있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석도 못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진짜 가족 간에 못 보는 게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다른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데 비하면 저희는 좀 많이 좋아진 거죠. 오늘 지역의 주요 도로상에는 서둘러 일터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차량들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찾는 귀성 차량들이 전년 대비 30%가량이나 감소하면서 우려할 만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여수 오동도 등 지역의 일부 관광지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리기도 했지만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까지 명절 풍속도를 크게 바꿔놓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은 여느 명절 때보다 깊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광주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이익 공유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 역시 흔들렸고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 등을 내세우며 호남에서조차 지지율 1위를 넘보게 됐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달엔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고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4월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승패에 따라서 두 대선 주자의 운명은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타칠 재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이후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두 주자 모두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제3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후원 조직을 가동하며 호남 쟁탈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원조 친노 핵심인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도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호남 출신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그런 임무를 우리 당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이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양강이 아닌 일강 다자 구도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역사적인 결정을 보여줬던 호남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가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재발화를 막기 위해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전 11시쯤 산불 진화를 마쳤지만 여전히 숨은 불씨가 남아있어 불길이 번질 수 있다고 보고 헬기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한편 화재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예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정오쯤 발생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완전 진화까지 하루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돌산 예술랜드의 불법 자연훼손 사건으로 난개발 문제가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22년간 4대 강과 새만금 사업 등 굵직한 이슈와 관련해 환경운동을 벌여온 최병성 목사가 지역을 방문해 입을 열었습니다. 돌산 난개발을 바라보는 환경운동가의 시선,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림과 갯바위를 무참히 훼손했는데도 여수시가 오히려 예술랜드의 개발 계획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던 예술랜드 자연훼손 사건. 훼손이 심하다 보니 현재까지도 산림과 갯바위 복구는 끝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22년간 환경운동을 해온 최병성 목사는 여수 MBC 뉴스앤 이슈에 출연해 여수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산들의 난개발을 보고 여수시의 처참한 현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연다는 사실 앞에 정말 이 아이러니 앞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최 목사는 개발 제한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22도로 낮춰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여수시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동, 그다음에 남해, 그다음에 거제시 같은 경우는 경사도를 20도로 강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수시는 아직도 한참 뒤져 있다. 자연훼손 사건으로 시작된 난개발 조사가 조사 기간이 짧고 조사 표본이 적다는 등 시작부터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조사 기간을 늘리고 전문가를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년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달. 이렇게 많은 난개발 현황들이 벌어져 있는 곳에서 3달 가지고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매일 매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돌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계에서 입을 모아 지적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주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